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가 참 짧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 길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의 상황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쇼미더스탁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 그래도 가는 섹터는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의 오킨마스터도 떴던 오늘 섹터를 살펴보겠고요. 비만약도 관련주들이 오늘은 들썩였습니다. 더불어서 양자컴퓨터 테마주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죠. 오킨마스터도 좀 떴던 섹터는 전기충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테슬라 충전 도입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우르르 올라갔는데요. 이제 충전 인프라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앞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한 수요가 더 급증하면서 실적도 더 좋아진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의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이 되게 되면 4,173억 달러가 전망이 된다라는 만큼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 관련주들도 흐름 좋았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8%, 그리고 모트렉스 3%대로 관련주 안에서는 오늘 휴맥스 홀딩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만한 키워드는 비만약 관련주 되겠습니다. 바이오 업계 내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10월이면 또 주요 학회 일정들이 쏟아지게 되죠. 따라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인벤티지랩 12%, 펩트로는 10%대, 그리고 한미약품도 7%대로 무거운 종목부터 중소형 종목까지 모두 다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응증 확대에 대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큼 관련주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볼만한 섹터는 양자컴퓨터입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한 테마주들 굉장히 많았는데 로봇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양자컴퓨터인가?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오늘 뜬 종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개념 양자컴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엑스게이트 상한가고 우리로도 상한가 같고요. KCS는 19%대로 지금 보시는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로 급등한 연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과열 양상이 있는 만큼 윗골이 길게 달릴 수 있는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의 특징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양자컴퓨터 테마가 오늘 들썩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주로 뜨면서 거의 10%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울바이오파마 얘기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4%가량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이렇듯 큰 섹터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양자컴퓨터 섹터가 여전히 시간 외에서도 들썩인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저희가 해드렸으면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 바로 이창용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이게 명절 연휴 잘 쉬고 오셨는데 참 전문가님이 오셨을 때 시장 분위기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아, 시장 이제는 좀 반등의 시그널로 봐도 되는지 오늘 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9월 달도 그렇고요. 9월 달, 10월 달 이어서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이 거의 한 저점 대비했을 때 14% 그쵸.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좀 선택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모든 주식 투자를 9월 달에 신규로 매수하셨던 분들 사실 좀 힘드셨던 시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오늘 좀 고무적인 것은 코스닥이 그래도 2% 가까이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좀 생겼다는 점, 그 점이 좀 주요하다라는 점을 좀 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매수할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실 거래대금도 사실 좀 역대급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물량 자체가 기관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좀 낮아지면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는 우리 아시아 증시 안에서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가 조금은 좀 소외되는 시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9월달, 10월달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와줬었던 고용지표, 오늘 또 고용지표 발표가 또 나오고 그리고 전날 미증시 안에서도 약간은 관망세 관점에서 미증시가 좀 마감이 되면서 다우, 나스닥 전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기관 물량 중심으로 그런 포지션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지수 반등이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10월 달은 사실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기관이나 뭐 증권사에서도 애널리스트들, 뭐 트레이더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클로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 다 정리하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 물량 자체가 9월달, 10월달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즌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실적 시즌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특히나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이어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변동성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택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선택적인 매매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포지션을 잡기 어렵다. 그리고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선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매매를 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 실적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시면서 종목을 좀 찾으시면 그래도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좀 답은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시장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도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꼭 봐야 했던 키워드 아니면 뭐 기사들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가져오셨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삼성전자는 국내 대장주죠, 사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는 또 이제 화요일 날 개장이 또 됩니다. 네. 뭐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이 그 다음 날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좀 매매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매매하든 아니면 실적주를 매매하든 요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 정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6천억 원 수준, YOY가 거의 이제 90% 이상 하락을 전년 대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는 뭐 영업이익이 거의 뭐 1조 9천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다 예상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또 진행이 좀 될지 뭐 다음 주 좀 판가름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재고 자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5월 달에 감사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DR5 그리고 DDR4도 있죠. 근데 최근에 DDR4 그리고 랜드 플래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점차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AI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HB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DDR5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종합 반도체, 국내 종합 반도체에 대해 기업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9월 달을 놓고 보게 되면요. DDR5는 전월 대비했을 때 4% 정도 상승을 좀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DDR4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1%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DDR5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가시면 그래도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아마 주도주, 유망주로 가져오셨을 섹터가 바로 반도체일 거라고 저도 예상이 맞습니다. 좀 들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좀 유망주로는 한미반도체를 보고 계신데 삼성전자 얘기에 이어서 또 이렇게 보시는 이유도 같이 좀 전해주세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 이제 밸류체인 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적인 부분도 먼저 좀 보고요. 일단은 매출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장주를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 중요하죠. 어느 정도 벌어가는지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020년도 2,500억을 거의 2,600억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2022년도 3,2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수익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25%. 네, 그리고 2022년도를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반도체 기업 중에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재무적으로 탄탄한 종목은 찾기가 조금은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산미반도체, 뭐 재무적인 메리트도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이것도 좀 양호합니다.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2022년도에 영업 부채 비율이 16%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상황, 뭐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도 좀 뛰어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밸류가 이제 5조 정도 되고요. 뭐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뭐 가벼운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 어떤 종목이죠?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초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시황 개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속 안 좋았던 반도체 시황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한미반도체는 밸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계속 꾸준하게
30%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면에서 보셔야 되실 것 같고 한미 반도체를 접근할 때는 차트를 보기보다는 일단 밸류 상승 그리고 수익성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에 또 영업이익률도 얼마나 될지 이게 좀 기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조 정도 되는 그 한미 반도체인데요. 지금 뭐 대표이사가 실제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또 했었거든요. 엄청난 호재죠. 그거는 그쵸. 좋은 시그널이죠. 네, 그래서 자사주도 매입하고 실제로 최근에 SK 하이닉스와의 1,000억 원대 1,000억 정도 수준의 그렇죠. 네, 대규모의 일단은 수주를 하면서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쵸. 이 부분이 사실 9월 달에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1,000억 원 정도의 그 수주가.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뭐 차트를 보기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차트를 보기보다는 밸류를 좀 보면서 접근하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왜 유망주로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좀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온라인 또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실 거고 히든 또 공략주들도 또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TV 방송에서는 약간 중소형주를 좀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성격의 탄탄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만약에 오늘 TV 방송에서 종목 받으시고 한 종목 더 받으실 분들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10월달 오늘 반등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좀 반등이 됐는데요. 또 10월달은 또 어떤 매매 전략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을 해야 이 부분이 10월 말까지 그리고 2023년 말까지 어떤 매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될지 이 부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단비 같은 종목이 딱 나에게 온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밤 9시에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시에 좀 들어보시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건데요. 그 전에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도 히든 공략주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이제 공략주를 오늘 2개를 알려주시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좀 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슈팅스타에서 알려주실 종목의 힌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요 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첫 번째 힌트만 들으시면은 대부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켓을 제조하는 마이크로 땡땡땡이라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마이크로 땡땡땡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소켓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산업 내에서 부품을 만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켓 관련주고 마이크로 땡땡땡.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재치있게 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정확한 정답 올려주셔도 됩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효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세요. 핸드폰을 먼저 첫 번째로 드시면 되고요. 핸드폰 안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지금 위에 나와 있죠?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플러스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아. 지금 이게 사연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연부터 볼게요. 이쁜 언니, 필명이 귀엽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 들고 계시고요. 47,000원 50% 비중. 고가쯤에서 매수해 어제 저가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도 늘고 걱정도 돼요. 종목 상담 남겨봐요. 알겠습니다. 살짝쿵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살짝쿵은 손실폭인데 그래도 오늘 17% 급등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 전문가님 핫한 종목 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핫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네. 주가 변동폭이 조금 높은 종목을 이제 하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세포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0년도에 매출은 한 43억 정도 기록을 좀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매출이 7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인 요소를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많이 없다는 점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은 2022년도에 1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입금은 많이 없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얼마나 또 실적이 또 개선이 될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또 창출할지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문의해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47,000원대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 그리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앞서서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시장 상승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신규 상장주 아니면 스펙주 아니면은 일부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아직 비중 자체가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47,000원대까지 주가가 도달하게 되면은 대부분 비중은 좀 줄이시면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신규 매수 접근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는 일단은 잘 하셨는데요. 일단 비중 자체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비중 좀 줄여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의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거래 정도에 47,000원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비중을 정리하면서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에 대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비중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셨어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채님의 에코프로 오랜만에 봅니다. 92만 원, 비중이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문가님 보셨을 때 92만 원, 지금 사실 현대글로비스랑 전기차 배터리 순환 구조 때문에 이 종목도 부각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종가에 대비하면 손실폭이 조금 크지만 그쵸.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진짜 에코프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합니다. 400%나 네. 수익률을 좀 냈던 건 네, 굉장히 운명의 대단한 거 종목인데요. 아닌가요, 네. 가히? 거의 이제 사실 이제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올라갈 때는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공매도 세력들의 그쵸. 불가피한 선택 이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다만 에코프로가 성장성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14만 원대 하던 주가가
140만 원대를 돌파하고 15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양분에서 우리가 또 시장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조금 탄력성이 좀 잃어버린 것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40만 원대, 50만 원대를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2-3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전부 다 끌어다가 상승을 올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 상승이 올해 좀 많았다는 게 주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를 장기적으로 정말로 2-3년이 아닌 내지 뭐 10년, 5년 내지 그 연 단위의 투자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홀딩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이제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비중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92만 원대 주가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직은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가 기존의 합리적인 가격 수준 그리고 밸류에이션 가격 수준 이미 넘어섰던 올해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다. 가격 부담은 좀 있다라는 점. 다만 보유를 원하시는 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5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꾸준한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100만 원 그리고 110만 원, 120만 원까지 그 정도의 밸류 자체는 그 정도의 주가 상승 자체는 기술적으로 반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서 뭐 80만 원대까지 뭐 심리적인 구간이 좀 내려오게 되면 그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자리가 83만 원 구간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홀딩 그리고 만약에 80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열공님의 핑거 살펴볼게요. 15,650원 비중 15%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요. 거의 반토막이어서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래 매수했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나도 사실은 오래 갖고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토막 됐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샀는데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투자자분들. 주식을 뭐 하다 보면 뭐 뭐 하한가도 맞고요. 그쵸. 뭐 별의별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제가 일단은 핑거라는 종목은 최대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한번 좋아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핑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핑거라는 종목 그리고 이런 중소형 주죠. 사실 이제 핑거가 이제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요, 특정 이슈에 의해서 추세 상승이 분출이 되거나 아니면 슈팅이 분출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좀 됐는데요. 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핑거의 특징이 뭐냐면 유통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보통은 이제 유통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들의 휩쓸림 좀 많이 때가 좀 많이 탄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핑거 자체가 아직까지 그 상승에 대한 재료나 이런 부분 조금은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이 비중은 그래도 잘 매수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비중 조절 잘 하셨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게 만약에 비중이 한 30% 정도 넘어가고 중소형주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손절은 또 못합니다. 근데 비중은 15% 정도에 일단은 뭐 이격 자체가 좀 많이 좀 벌어진 상황, 우리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핑거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에 대한 확실한 하락세는 아직은 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핀거는 아직까지는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12,000원대까지는 쉽게 반등이 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정말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또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판단해 보시면서 12,000원대까지는 쉽게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하실지 그것을 좀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000원 좀 쉽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좀 비중 조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시죠.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SBB테크 9월 7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대비로 1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노루홀딩스는 주가도 노루처럼 껑충 올라갔습니다. 11%대 TCC스틸 역시나 오늘 점차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패스, OCI 각각 5%, 4%대의 수익률 보여주네요. 보시다시피 참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눈여겨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TCC 스틸입니다. 테슬라가 오르니까 TCC 스틸의 주가도 같이 올라요. 발음도 안 돼요. 네, 63,300원 오늘 종가 라인인데 4%대 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는 이게 보니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철강 관련주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강 자체에 대한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 조금 올라가고 있긴 네네. 하지만 사실 건설 수요도 그렇고 철강이 이게 이제 건설 업황이 워낙 또 올해 안 좋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약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철강 관련해서 철광석은 사실 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석 관련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개선이 좀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철강 관련 시세는 좋지는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TCC 스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탄탄한 실적이라고 좀 준수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철강 관련한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보다는 이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은 최근에 2022년도에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9월달, 10월달 주가 변동폭 그리고 지수 변동폭이 많았던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과 같이 약간은 수급적으로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뭐 매수를 못 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TCC 스틸과 같이 9월달, 10월달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탄탄하게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10월달 차선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이나 이런 부분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판단을 할 때 차트에 대한 흐름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9월달, 10월달 흔들린 장세에서도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TCC 스틸은 아직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TCC들과 같이 이런 탄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TCC들의 실제 가격 전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좀 받아보자 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분위기 워낙 좋거든요. 모여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올리패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3% 강세를 보여줬고요. 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접근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지 현재 차트상의 움직임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제 올리패스는 말씀을 드릴 게 거의 이제 차트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네.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때요. 사실 시장 자체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쵸. 그리고 9월달 정말 대안적인 투자로 바이오 종목 중에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픽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패스를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상장 이전에 주가가 거의 16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기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일 각광을 받았었던 게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보였었다가 그 부분이 좀 철회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약화가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상장 이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술 수출 관련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라고 하는 미국 빅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또 안 이루어지면서 상장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올리패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리패스와 같이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뭐 뜨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점 대비했을 때 바닥권에서 주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딱 올리패스와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10월달 사실 좀 힘든 시장이고 종목을 뭐 사야 될지 사실 좀 픽하기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들 계속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리패스는 아직까지도 뭐 매수 접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닥권에서 상승 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5% 정도 수익은 낮지만 더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음 거래일에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같은 의미로 대웅제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4%대 그리고 오늘 좀 긴 미꾸리단 양봉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사실 오늘 나오진 않았나, 다음 주 시장에 더 시세 폭발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웅제약의 이런 움직임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대웅제약도 올리패스랑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죠. 사실 바이오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패스와 같이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웅제약과 같이 기업은 좀 탄탄하고 그리고 주가 흐름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10월달 내에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본다면 뭐 섹터별로 사실 좀 많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반도체 섹터 아니면 자동차, 엔터, 뭐 조선 여러 가지 섹터들, 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 많은데요. 제일 우리가 매매하기 쉬운 접근은 뭐냐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업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탄탄하고 그리고 재무적인 성향이 조금은 안정성 면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픽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10월 달에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웅제약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영업이익률은 뭐 워낙 또 탄탄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뭐 100% 넘어가지만은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깔고 가는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제약주들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은 그 정도는 깔고 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PS가 54,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11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PS가 보통 이제 주가 대비했을 때 20%만 넘겨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50%를 넘겼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산이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아직도 좀 매수 가능한 유효 기간이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아까 힌트 들어보셨죠? 미세 접촉도 놓치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소켓 만드는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힌트,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범위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조금 쉽게 드렸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고 있는 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 방송 그리고 TV 방송에서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하나는 좀 가벼운 종목, 그리고 하나는 조금 대웅제약과 같이 탄탄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수용주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주가 상승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런 시장 반등에 의해서 저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시가총액 700억 원대의 소형주 마이크로 땡땡땡 잘 한번 선택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총 700억 마이크로한 반도체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많이 맞추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희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홈런 임박주입니다. 홈런 칠 만한 종목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거였죠. 미세 접촉과 또 놓치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해요 라는 것. 두 번째로는 시총이 700억 마이크로한 반도체 종목입니다. 워낙 또 반도체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 보니까 이 종목을 또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 여기서 세 번째 힌트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힌트 들으시면 거의 다 주는 거긴 한데요.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수 변동성에서도 잘 버텨준 땡땡땡땡 컨택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9월달, 10월달 상당히 주가 지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그리고 급락을 좀 보여주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버텨준 종목, 그리고 10월 달에 코스닥이 4% 하락을 할 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달에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 리스크에 어느 정도 좀 회피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 소켓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이 후공정 밸류체인단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 후공정 안에서도 필수적인 이 반도체 테스팅 장비, 이 소켓 분야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은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좀 어떻게 시청자분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잡채님. 마이크로 컨택소리요라고 하셨고 마이크로가 핵심이네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열국님은 마이크로구 두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여기에 대한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정답일까요, 전문가님? 자,
정답은 마이크로 구두솔은 아니고요. 네, 구두솔?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재밌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얘기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자,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유망주로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좀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은 중소형주라는 것을 먼저 좀 보시면서 좀 체킹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인데요. 지금 매출이 60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과 이제 영업이익률을 같이 보셔야 되시는데요. 이제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부채 비율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로 또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은 자기자본 이익률도 15%대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 테스팅 장비단 수준의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에 대한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14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가 160억을 기록을 해서 작년에 매출 600억 정도를 잘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마이크로 컨택솔은 그리고 특히나 가지고 있는 게 테스팅 장비 분야 안에서 사실은 마이크로 컨택솔이 가지고 있는 이 소켓 분야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좀 개선이 또 이뤄지게 된다면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반도체 소켓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시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은 9월 달을 놓고 보기보다 10월 달을 좀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이 삼성전자가 9월 달에 급등을 보여줄 때도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주가 흐름도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여줄 때 같은 조정 구간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호실적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로 컨택솔이 가지고 있는 주가 흐름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동일선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요. 오늘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가격대 있으시면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또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 오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앞서서 이제 산미반도체도 제시를 해드렸고 네. 근데 마이크로 컨택솔은 사실 재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뭐 한미반도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은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소형주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공개 방송에서는 약간은 탄탄한 반도체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9월달, 10월달 시장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 9월달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 안에서도 수익 날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는 급등 섹터 시그널 포착 공대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